안녕하세요. 주정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14장 데이터베이스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 튜닝에 대한 개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앞장에서 인스턴트 튜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네. 자, 이 교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QL 튜닝에 관련되는 내용과 서버 튜닝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자, 이 서버 튜닝에 관련되는 내용에는 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스턴트 튜닝, 그렇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뭐 메모리 튜닝,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프로세스 튜닝, 뭐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튜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잠깐만 정리해 볼까요? 예. 자, 데이터베이스란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리적인 파일의 집합을 우린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렇습니다. 파일 튜닝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한 이 파일이라고 하는 구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리적인 디스크라고 하는 구조 내에 만들어지는 하나의 논리적 구조를 우리 파일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읽거나 또는 이 정보를 라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디스크를 통해서 항상 리드라이트가 일어나겠죠. 즉 파일에 대한 I/O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튜닝을 I/O 튜닝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디스크 튜닝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은 말로 표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경합 튜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합 튜닝. 그래서 뭐 컨텐션 튜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 14장에서는 주 내용이 이 데이터베이스 튜닝이 주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소개드리지 못했던 경합 튜닝도 함께 이 14장에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디스크의 경합 현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정리해 볼까요? 이미 앞부분에서 디스크의 경합 문제로 인해서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소개되었죠. 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인사.dbf라는 데이터 파일과 dpt1.dbf라는 데이터 파일이 같은 디스크에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EMP 테이블을 참조했습니다. 즉 인사1.dbf 파일을 통해서 EMP 테이블을 참조했다는 뜻이죠. 자, 이 와중에 B라고 하는 사용자가 똑같이 같은 물리적 디스크에 존재하는 dpt1이라고 하는 dbf라는 데이터 파일을 통해서 검색을 했답니다. 자,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사용자는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웨이팅 상태를 만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디스크라고 하는 물리적 구조들은 한 번에 하나의 I/O밖에 유발시키기 좋기 때문에 A라는 사용자가 만약에 EMP라고 하는 테이블을 참조가 있다면 B라고 하는 사용자는 자신이 참조하고자 하는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A라는 사용자의 작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참조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하나의 디스크에 여러 개의 데이터 파일을 만들고 수많은 테이블과 인덱스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이런 디스크에서 발생하는 I/O 문제로 인해서 바로 데이터를 읽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웨이팅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인한 성능 저하 문제, 이것을 디스크의 경합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디스크의 동시성에 대해서 알아보죠. 동시성. 자, 디스크의 동시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디스크 구조가 있는데요. 인사.dbf라는 데이터 파일도 있고 i_인사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도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인사.dbf에는 테이블 정보가 있고요. i_인사.dbf에는 인덱스 정보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 테이블에는 일반적인 테이블 정보 말고도 수많은 인덱스와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SQL 문장을 실행했다면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문장이 인덱스를 통해서 검색된다면 먼저 i_인사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을 검색한 다음 인사라는 데이터 파일을 검색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i_인사.dbf라는 데이터 파일을 검색한 다음 테이블이라고 하는 구조를 검색하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또 다른 사용자들로 인해서 또 다른 테이블, 또 다른 인덱스가 만약에 검색되어진다면 인덱스는 찾고 테이블을 찾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테이블을 바로 검색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즉 웨이팅해야 되는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소개되었던 대로 일반적인 테이블 정보가 저장되는 인사.dbf와 인덱스 정보가 저장되는 이런 데이터 파일들은 물리적으로 다른 디스크에 따로따로 만드셔야만 여러분들이 SQL 문장을 실행했을 때 인덱스를 통해서 찾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바로 동시에
테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검색하는 이러한 형태의 오퍼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성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같은 디스크상의 테이블 정보와 인덱스 정보가 같이 저장되게 되면 동시성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웨이팅이 발생하는 문제, 이것이 바로 성능을 저하시키는 두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여러가지 구조들 중에, 파일들 구조들 중에 이 디스크 I/O 문제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된다면, 자, 디스크 I/O가 유발되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들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그림 보시면요, 그렇습니다. 자,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다음에 셀렉트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그렇죠, 서버 프로세스가 데이터 파일 정보를 읽어서 데이터 버퍼 캐시형이 로드하게 되죠. 서버 프로세스가 데이터 파일에 리드를 하게 됩니다. 즉 I/O가 발생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자, 다음은 DBWrite입니다. 사용자들이 업데이트나 딜리트, 인서트 한 다음에 커밋이라는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DBWrite가 데이터 파일의 정보를 라이트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I/O가 또 발생하겠군요. 자, 세 번째로는 사용자들이 업데이트, 딜리트, 인서트라는 문장을 수행하게 되면 모든 백업 데이터들이 일시적으로 로그 버퍼에 저장이 될 것이고, 로그 버퍼의 내용들은 곧 로그라이트에 의해서 리드 로그 파일에 저장이 되겠죠. 로그라이트에 의해서 로그 파일에 라이트가 일어납니다. 다음, 로그라이트가 로그 버퍼에 있는 내용을 라이트하고 나면 체크 포인트가 발생하죠. 체크 포인트는 컨트롤 파일과 데이터 파일의 헤더 영역에 체크 포인트는 데이터 파일에 그리고 컨트롤 파일에 데이터베이스의 상태 정보를 지정하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여러분들 이미 앞장에서 소개되었었죠. 교재 어디냐면 그렇습니다. 3장입니다. 우리 3장에 64페이지, 66페이지, 그리고 68페이지를 보시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 문과 업데이트 문 그리고 커밋 문을 처리하는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I/O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하실 분들은 방금 소개드렸던 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셀렉트 문, 업데이트 문, 그리고 커밋 문을 처리하는 각 단계별로 절차적인 걸 보다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카이브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 아카이브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구조 과정에서 배웠을 겁니다. 리드로그 파일이 순차적으로 막 쓰이는데 이 리드로그 파일이 쓰일 때마다 로그 파일이 하나씩 쓰일 때마다 백업되는 파일을 아카이브 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카이브 파일에 의해서 아카이브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아카이브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아카이브. 자, 그래서 아카이브는 로그 파일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카이브 파일을 만들죠. 그리고 현재 아카이브 파일이 어디까지 만들어졌는지와 같은 이런 정보들을 컨트롤 파일에 리드라이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바로 이러한 포인트에서 데이터베이스의 I/O 튜닝 부분이 바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파일의 I/O 튜닝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인스톨하고 난 다음 예를 들어서 디스크 1에다가 system.dbf를 만드시고요. data1.dbf를 인스톨하시고요. 데이터 2, index 1, undo.dbf, temp.dbf라고 하는 각각의 데이터 파일을 각각의 디스크에 파티셔닝 하셨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각각의 데이터 파일에 얼마만큼의 디스크 I/O가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모니터링 하셔서 전체적인 디스크 1과 디스크 3 사이의 전체적인 디스크 I/O가 얼마만큼씩의 어떤 편차를 보이는지를 잘 분석하는 것부터 바로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이런 OS에 보시면 IO state라는 이런 명령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명령어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데서 IO state의 뜻이 뭐냐면 각각의 디스크에 얼마만큼의 IO들이 발생하는지를 바로 이런 IO state를 통해서 이제 분석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 파일, $파일 스테이트라는 자료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스크의 상에 만들었던 각각의 데이터 파일에 얼마만큼의 디스크 IO들이 발생하는지를 직접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리턴되죠.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자, rbs.dbf, temp.dbf, 그 다음에 data1.dbf가 각각의 디스크 경로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에
디스크 2에 있는 rbs.dbf와 그 다음에 데이터 2.dbf, 인덱스 1.dbf에 다른 디스크보다는 많은 디스크 IO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파일, 디스크 2 상에 있는 이 파일들 중에 RBS입니다. RBS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에 가장 많은 IO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신 거죠. 또한 디스크 1이라고 하는 구조에 있는 system.dbf에도 굉장히 많은 IO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개의 디스크 중에 디스크 1과 디스크 2에는 다른 디스크보다는 더 많은 디스크 IO가 유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피지컬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읽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IO가 유발됐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피지컬 라이트는 이러한 파일의 쓰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IO가 발생했던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피지컬 리드와 피지컬 라이트가 다른 디스크에 있는 다른 파일들보다 빈번하게 더 많이 발생한다는 말은 결국 다른 디스크에서 일어나는 IO 횟수보다는 디스크 1과 디스크 2에서 일어나는 IO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디스크 3에서 발생하는 IO 횟수보다 높다는 말은 결국 디스크 1에 있는 데이터 파일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참조하는 셀렉트 문장을 실행하신다면 좋은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인스톨해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어떤 파일이 어느 만큼의 IO가 유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태를 잘 모니터링 하셔서 현재 구조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우리 교재 이 내용과 관련되는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서 이미 소개되었었습니다. 자, 어디서 소개되었냐면 잠깐 보실까요? 우리 교재에 75페이지입니다.